이 RFC2를 끝내는 시간 자체가 제가 볼 때 이 3기가 모듈 중에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조이면은 170 나노세컨드 정도가 필요해요. 이 160이 모자라요. 지금 이 글로웨이 메모리가 엑스포 스펙이 없어가지고 엑스포 스펙을 이렇게 넣어보는, 그 다음에 엑스포나 XMP 6000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타이밍 바꾸거나 혹은 전압을 수정하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조드 커뮤니티의 CPU 메인보드 램 게시판에서 킹뱅크로 검색을 하면 요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보면은 키워드 중에 SPD라는 키워드가 계속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킹뱅크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냐고 하면은 AMD에서 리플래시 모드가 최근에 TRFC 1번을 쓰는 모드에서 TRFC 2번 플러스 TRFC SB 요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변경된 방식이 원래 인텔에서 쓰던 방식이고 DDR5에서 원래 적용이 됐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AMD에서는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다가 이번에 패치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기존 방식을 쓰는 거는 노멀 모드라고 하고, 그리고 변경된 방식은 메인보드 사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믹스드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아게사 버전에서 적용이 됐지만 기가바이트랑 MSI는 디폴트 값이 노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이수스랑 에즈락은 디폴트를 믹스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가바이트 MSI도 믹스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믹스드 모드를 디폴트로 사용하는 메인보드에서, 뭐 디폴트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 지울게요. 킹뱅크 메모리 중에 24기가 제품 또는 48기가 제품 있잖아요. 단일 모듈 기준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경우에 부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부팅이 안 되냐면 TRFC 2번하고 TRFC SB 타이밍이 킹뱅크 16기가 모듈 또는 32기가 모듈 또는 64기가 모듈에서는 TRFC 2번이 160 나노세컨드, 이걸 타이밍으로 변환한 값이 들어가 있고요. TRFC SB 값이 130 나노세컨드를 타이밍 값으로 변환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 클럭이 4800 클럭이다. 그러면 얘를 200으로 나눠요. 그러면 24죠. 그러면 거기에 16을 곱하면은 384가 되죠. 그리고 24에 13을 곱하면 3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160 나노세컨드를 4800 클럭에서 계산을 하면은 384고, 130 나노세컨드를 4800에서 계산하면 312라는 타이밍 값이 나와요. 그런데 요런 메모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칩셋 하나당 2기가짜리를 사용합니다. 요 64기가 빼야겠다. 64기가는 뺄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2기가짜리 칩이 8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2기가짜리 칩이 16개 양면으로 장착이 되죠. 64기가짜리는 빼는 게 맞아요. 2기가짜리가 아니라 4기가짜리 칩이 장착이 돼서, 아무튼 요런 메모리들은 상관이 없는데 킹뱅크 24기가 48기가짜리는 이게 2기가짜리 칩이 아니라 3기가짜리 칩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3기가짜리 칩 8개 해서 24기가, 그 다음에 양면으로 3기가짜리 칩이 16개 장착되면 48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칩당 용량이 2기가에서 3기가로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이 칩을 리플래시하는 시간 자체가 2기가짜리 때보다 3기가짜리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노멀 모드일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노멀 모드일 때는 이 RFC 1번을 쓰면서 이게 숫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게 RFC 2번하고 RFC SB로 바뀌면서 이 3기가 모듈에 맞는 RFC2랑 RFC SB 타이밍이 필요한데, 유독 킹뱅크가 여기 있는 이 킹뱅크 24기가 48기가 모듈만 TRFC2를 160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TRFC SB를 130 나노세컨드를 그냥 썼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24기가 모듈이고 클레브 메모리입니다. 지금 클레브 메모리에 4800으로 부팅이 됐을 때 TRFC 2번은 528이에요. 그러면 528을 지금 클럭이 4800이니까 24로 나누면은 220 나노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요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RFC SB는 456이죠.
2죠. 이걸 24로 나누면 11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기가 모듈에서 190 나노세컨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클레브 메모리는 지금 220 나노세컨드랑 190 나노세컨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유독 킹뱅크 메모리를 장착을 했을 때 이 킹뱅크 메모리가 24기가 모듈에서도 160 나노세컨드랑 130 나노세컨드를 쓰면서 이 상태에서 믹스드 모드로 부팅을 시키고 이 RFC2와 RFC-SB 타이밍이 160 나노세컨드 또는 130 나노세컨드로 동작을 하려니까 수율이 모자른 겁니다. 이 RFC2를 끝내는 시간 자체가 제가 볼 때 이 3기가 모듈 중에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조이면은 170 나노세컨드 정도가 필요해요. 이 160이 모자라요. 아마 얘가 주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얘는 그나마 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근데 얘가 타이밍이 모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정 상태에서 부팅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160이라는 타이트한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RFC 1번만 쓰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RFC 2로 바뀌면서 지금 이게 부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믹스드 모드를 디폴트로 쓰는 ASUS 에즈락 보드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기가바이트 MSI 보드를 쓰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왜냐면 디폴트가 노멀로 동작을 하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도 아마 믹스드로 바뀌어야 될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160 나노세컨드, 130 나노세컨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킹뱅크 24기가 48기가 모듈이 부팅이 안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 저도 킹뱅크 24기가짜리 모듈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기가바이트 보드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 증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호소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잘 됐어요. 저는 이제 뭐 부팅이 안 되는 증상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주로 에이수스 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하셨죠. 에즈락 보드는 요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편이니까 결국에 주로 킹뱅크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에이수스 제품을 쓰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요 내용을 다루겠다는 소리고 근데 저는 개인 사정상 에이수스 보드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장착한 메인보드가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리뷰하고 있는 컬러풀 보드입니다. 컬러풀 X870이 불칸 보드에서 자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 어드밴스 들어와서 OC 탭에 가면은 메모리 세팅에 들어가서 뱅크 리프레시 모드라는 게 있어요. 뱅크 리프레시 모드 보면은 노멀 모드 그 다음에 파인 그래널라리티 리프레시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믹스드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토 상태에서 믹스드 모드입니다. 아까 젠 타이밍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젠 타이밍 쪽으로 스크롤을 당기셔서 보시면은 TRFC 1번 쪽이 음영 처리가 돼서 TRFC 2번하고 TRFC SB만 이렇게 활성돼 있는 상태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TRFC 1번이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믹스드 모드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노멀 모드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노멀 모드로 부팅이 됐고 보시면은 TRFC 쪽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밑에가 비활성화 되어 있죠. 이게 노멀 모드입니다. 아까는 요 두 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TRFC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게 믹스드 모드고요. 그래서 불칸 보드가 디폴트에서 믹스드를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메인보드도 킹뱅크 24기가 또는 48기가 메모리를 꽂으면은 부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러므로 저도 이제 킹뱅크 24기가 메모리를 이런 메인보드에서 쓰려면은 SPD 라이터로 SPD를 한번 구워줘야 될 때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킹뱅크 메모리를 부팅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거를 노멀 모드로 바꿔놨죠. 그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종료를 할 겁니다. 자, 다시 부팅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자, 메모리 보시면 킹뱅크 메모리로 바뀌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제품이고 24기가 모듈이에요. 자, 젠 타이밍 열어볼게요. 젠 타이밍을 열어서 RFC2하고 RFC-SB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24기가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타이밍 값 보세요. 384, 312라는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4기가 모듈이 아니라 16기가 모듈에서는 동작을 하지만 24기가 모듈에서는 이 RFC2 요게 특히나 타이밍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PD 라이터로 사서 이 두 개 값을 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로 부팅하게 되면 이 TRFC 타이밍 요 수치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믹스드 모드인 경우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믹스드 모드를 지향을 할 거니까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킹뱅크 메모리가 지금 노멀 모드로 부팅이 됐더라도 24기가 또는 48기가 모듈인데도 불구하고 요
타이밍 수치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메모리도 믹스드 모드에서 부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칸보드를 썼을 때 다른 메모리를 꽂아서 이거를 노멀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메모리를 교체하면 이렇게 부팅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시모스 클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오스 초기화 값을 불러들여서 부팅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얘가 또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모리로 또 교환을 해야 부팅이 되고, 결론적으로 저도 SPD 라이터로 메모리를 한번 구워줘야 될 때가 왔다는 온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겸사겸사 영상각도 뽑고 해서 이걸로 영상을 만들려고 SPD 라이터를 주문을 했었는데 한 발 늦었어요. 플레이시님이 벌써 이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따라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다른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시님도 이 영상을 만드실 때 참고한 레퍼런스가 조드에서 킹뱅크로 검색하면은 여기 왕왕은행님의 글이 나옵니다. 요거 플레이시님도 이 글을 참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히 적어 주셨으니까 이 글하고 글로만 봐서는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요 영상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 킹뱅크 메모리를 바꿔 나가는 과정을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숙지를 안 했어요. 그냥 보면서 따라하면서 이렇게 쓱쓱 바꿔보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SPD 프로그래머라는 이 기기를 가지고서 한번 제 킹뱅크 메모리를 수정해 볼 겁니다. 뭐 일단 RMA 보내서 교환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얘는 그렇게 못하는 게 이게 에로레이크에 장착하면 수율이 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고쳐서 써야 돼요. 자, 일단 메모리 탈착 좀 할게요. 자, 메모리를 좀 바꿨고요. 글로웨이라는, 이것도 중국산 메모리인데 이게 SPD 프로그래머로 수정을 하려면은 SPD 프로그래머를 장착할 PC가 한 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스크탑에서 하시려면은 다른 메모리가 필요하실 거고, 근데 메모리가 나는 킹뱅크밖에 없다 하시는 분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남는 메모리가 많아서 다른 거 한번 껴봤는데 이거 좀 계산 좀 해봐야겠어요. 이게 5600 클럭이죠. 이 RFC2, RFC SB 이 값도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데 5600이면은 10나노세컨드에 28이라는 타이밍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47 나누기 28 하면은 이것도 160이죠. 그 다음에 364 나누기 28 하면 얘도 130 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이것도 24기가 모듈이거든요. 여러분도 킹뱅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국산인데 이 글로웨이라는 24기가 모듈 쓰시는 분들도 믹스드 모드에서 부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인텔 시스템에 꽂았을 때 부팅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품은 킹뱅크 다 하고 나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 왕왕은행님의 글을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보호를 꺼야 된대요. 윈도우 방화벽에 있겠지? 펜더 사용 안함 확인 꺼졌고, 생각해보니까 이 실시간 보호를 끄려면은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끌게요. 다시 키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파일을 다운로드 안 받아가지고. 다시 키고, 그리고 A2C 케이블이 하나 필요하대요. 저는 이게 있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판매자 프로그램은 제가 다운로드 받았고 CD키 인증까지 했고요. 여기 언어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윈도우 디펜더 안 꺼도 실행 잘 되네요. 드라이버 설치, 요 초록색 요거 같은데 이거를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인스톨 된 것 같고, 제대로 설치가 됐나 보려면 장치를 연결해야 되나 봅니다. 일단 연결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뜨네요. 지금 연결해 볼게요. 연결했는데 안 뜨네.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안 뜨는데 다시 설치해 볼게요. 안 뜨는 것 같고, 포트 바꿔서 꽂아도 안 되네. 일단 껐다 켜 보겠습니다. 재부팅했고 다시 한번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여전히 안 잡히네요.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그래도 안 나오네. 케이블을 바꿔보겠습니다. 오, 케이블 이슈네요. 케이블 바꿨더니 바로 뜨네요. 메모리 장착은 했고요. SPD 에디터를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은 기기 온라인이라고 이제 뜹니다. SPD 잠금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세팅에 하드웨어에 커넥트 오토매티컬리 체크하고 오케이. 그리고 좀 기다리면 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 보이죠? 연결이 됐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레디로 바뀌었어요. 이벤트 로그를 한번 눌러볼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체크를 하나 봅니다. 근데 뭐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떴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이게 SPD 값을 불러왔나 봅니다. 한번 쭉 볼까요? 몇 개 없네. 여기서 세이브 버튼 눌러서 요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픈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리드한 값이랑 오픈해서 열리는 값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고, 그럼 이제 백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F6을 누르라고. 요건가 봐요. F6이라는 게 체크 RSWP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블록 8번하고 블록 9번, 그 다음에 14, 15번에서 쓸 수 있게끔 나옵니다. 8, 9, 14, 15 카메라로 찍어두래요. 그리고 나서 클리어 RSWP를 누르면 클리어 됐고,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면 다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걸 끄래요. 끄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 내에서 XMP 엑스포 에디터에서 DDR5 SPD 에디터에서 이거를 실행하면, 지금 아직 윈도우 디펜더를 안 껐거든요.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실행되는데 파일에서 오픈, 비포에 아까 저장한 값 혹시 모르니까 복사 하나 떠두고 붙여넣기, 백업 복사본 하나 만들었습니다. 복사본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열기. 그럼 열렸죠? 윈도우 디펜더 안 바꿔도 되는데? 이게 조금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제덱이라고 적혀 있고요. XMP 값도 바꿀 수 있나 봅니다. X4도 있고요. 일단 제덱 옵션부터 수정을 해보고요. 여기죠. TRFC 1번, TRFC 2번, 그리고 TRFC는 뭘까? 이게 SB 값인가? 나노세컨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410, 그 다음에 220, 190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굉장히 알아보기 좋게 작성해 주셨어요. 요거를 이렇게 수정하라는 소리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XMP 값도 한번 볼게요. XMP도 보면은 160, 1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10, 220, 잠깐만. 값이 왜 이렇게 풀리지? 410, 410이 입력이 안 되네? 그럼 원래 값인 295로 한번, 야, 이거 뭐 버그 있나 보다. 어떤 값을 입력하든 9488이 되네요. 이거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노멀 모드로 하게 되면 너무 큰 값이 인가가 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원본 값은 수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장하지 말고 그냥 닫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오픈, 다시 복사본 불러오기, 그리고 이 값을 다시 410, 220, 190 이렇게 수정해주고, XMP 1번에서 이 RFC 1번을 안 건드릴게요. 이건 안 건드려도 되는 값이니까 RFC 2를 220, 그 다음에 TRFC를 190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 같고, X4 1번도 여기도 수정해줄게요. 220, 190 한 번만 다시 수정해볼까? 410 수정됐어요. X4 1번은 410 잘 들어가고, XMP 1번 다시 한 번만 해볼까? 410 요거는 버그가 있나 본데? 그러면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다시 닫고, 닫을 필요 없이 그냥 로드를 다시 하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410, 220, 190, 그 다음에 XMP 1번은 RFC 1은 안 건드리고 나머지만 수정할게요. 220, 190, X4 쪽도 220, 190 요거는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바꿀 게 없나? 이거는 XMP나 X4 값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수율 테스트 해봤는데 1.5V가 아니라 1.45V에서도 이 같은 값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 전압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XMP나 X4의 기본 스펙과 좀 달라진 그런 프리셋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거는 유의해서 써야 될 것 같고, 기존의 X4나 XMP를 건드리는 것보다 내가 뭔가 프리셋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XMP 유저 1하고 XMP 유저 2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DDR5에서는 이런 유저 프로필 칸을 2개 정도 남겨놔요. 그래서 유저 프로필을 원래 입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금치 램도 입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필 세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를 하랍니다. 어차피 지금 복사본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파일명을 애프터 이렇게 저장 한번 눌러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종료하고, 나 윈도우 디펜더 안 껐는데 잘 되는데? 요거를 열어서 메모리 빈 읽기 성공이라고 떴고요. 빈 불러오기 눌러서 아까 저장한 애프터 요거 불러오면은 파일이 로드 됐다고 합니다. 주차나 일련 번호, 다이 제조사 이런 것도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물리칩에 쓰기 요거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되나 봅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물리 쓰기 성공이라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PD 잠금 회전 버튼 누르고, 아까 봤던 화면이죠.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좀 기다리면 연결이 되나 봅니다. 이거 그냥 커넥트 누르면 안 되나? 눌러볼게요. 아직 장치를 못 찾고 있다라고 나오네. 리프레시. 장치를 계속 못 찾네요. 닫으니까 연결이 됐어요. 그냥 뭐 커넥트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 한번 눌러주고 Set RSWP를 누른 다음에 아까 8, 9, 14, 15였죠? 불락할 항목들이니까 8, 9, 14, 15로 이렇게 빼고 OK를 누르면 성공적으로 됐다. 확인. 그리고 다시 체크 RSWP 누르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케이블 연결하고 뭐 대기를 좀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아예 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테스트 하려면 지금 이 PC 꺼야 되거든요.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C 종료하고요. 시스템 종료. 자, 부팅이 됐는데 요거 보시면 킹뱅크 메모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치를 보시면은 수정된 게 보입니다. 여기 수정됐죠? 이게 제가 장착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여분 메모리가 없으신 분들도 이게 노멀 모드로 부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하나만 꽂아서 부팅된 상태에서 다른 하나를 SPD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나만 꽂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멀 모드로 지금 부팅이 된 건데 나머지 하나도 지금 SPD 프로그래머에 바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차로 이렇게 하나씩 꽂아가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노멀 모드로 부팅이 안 된다 하면은 임시 방편으로 이전 바이오스로 복원을 시킨 다음에 이전 바이오스에서 킹뱅크 메모리 하나만 장착하고 SPD 프로그래머로 다른 하나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작업 먼저 하나 하시고 그리고 다시 교대로 또 나머지도 작업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가지고 믹스드 모드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 하나만 장착하긴 했는데 얘가 믹스드 모드에서 부팅이 될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진입해서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OC 탭에 메모리 세팅 뱅크 리프레시 모드를 오토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지금 믹스드 모드로 부팅이 됐고 킹뱅크 메모리입니다. 지금 SPD 값 수정한 이후에 이걸로 부팅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마저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연결돼 있고 SPD 잠금 해제 그리고 연결되는 걸 기다리고 세팅을 다시 안 해도 되겠지? 다시 안 해도 되네요. 체크돼 있고 연결됐습니다. 리드하고 얘도 세이브 한번 해주고 아까 저장한 거에다가 V2라는 이름으로 비포를 다시 하나 저장해 줄게요. 저장했고 그리고 나서 클리어. 잠깐만 이거 안 봐도 되나? 똑같겠지?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똑같겠죠? 그리고 닫고 메모리 빈 읽기. 이게 아니지. DDR5 SPD 에디터를 먼저 실행시키고 오픈 저장해 놓은 거 불러오고 410, 220, 190 XMP도 220, 190 X4도 410, 220, 190 세이브 V2의 애프터로 저장하고 닫은 다음에 빈 불러오기 애프터 불러오고요. 로컬 파일 로드 됐고 물리칩에 쓰기 한번 누르고 쓰기 성공. 그 다음에 SPD 잠금 해제 다시 눌러서 연결되는지 기다리고 자 연결이 되면 리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set RSWP select all 한번 눌러주고 8, 9, 14, 15번 체크 해제 이거는 제 것만 그런 겁니다. OK 눌러주고 확인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은 다 잠겼죠. 그리고 닫고 잘 됐는지 한번 메모리 교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종료. 메모리를 바꿔서 지금 부팅한 겁니다. 하나만 장착한 거예요. 슬롯 2번이 비어있죠.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기존 거 뽑고 방금 전에 수정한 걸 장착하고 지금 부팅한 거고 믹스드 모드고 이렇게 잘 적용돼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글로웨이 메모리도 연결해놨고 한번 이것도 작업을 해볼게요. SPD 잠금 해제 연결이 됐고 리드 한번 누르고 체크 눌러서 얘도 8, 9, 14, 15네요. 동일하네요. 닫고 클리어 한번 해주고 확인 그리고 세이브 버튼 눌러서 글로웨이 이게 6400짜리거든요. 비포 저장 닫기 XMP X4 에디터 들어가서 요거 실행하고 오픈해서 글로웨이 6400 비포 불러오고 810, 220, 190 그 다음에 XMP 쪽도 요거 수정이 되나 요거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410 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이건 프로그램 버그 같습니다. 다시 불러올게요. 오픈 다시 불러오고 그러면은 원복됐죠. 얘는 다시 410, 220, 190 XMP 쪽은 RFC는 냅두고 220, 190 그다음에 X4는 이게 X4 옵션이 없네. 넣어줄 수 있을까? 이거 값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되나? 클릭이 안 되게 다 비활성화돼 있네. 이거를 해볼게요. 크레이트 X4 블럭 뭔가 X4 블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피 XMP 프로필 2 X4 1을 X4 1번을 갖다가 해라. 누르면 값이 바뀌었죠? 이거 재밌네.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X4가 없는 메모리가 지금 X4가 생기는 걸로 XMP2도 있네요. 왜 값이 두 개지? 이게 6400 스펙이랑 6000 스펙이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해봅시다. X4 2를 카피 XMP 프로필 2 X4 2에서 요거를 XMP2로 그리고 클릭하면은 안 되네. 왜 먹통이지? 얘가 6000으로 바뀌었네. 요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바뀌었어요. 다시 이게 6000이 아니라 6400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XMP1으로 하고 그럼 6400으로 됐죠.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버그 같아요. 지금 얘가 계속 바뀝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양자택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X4에서 6400보다는 6000 세팅이 더 낫죠. 요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요거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클럭을 수동으로 설정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없나? 익스포트 해서 글로웨이 6000이라고 해서 한번 익스포트 한 다음에 임포트를 엑스포2로 임포트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 그러면 임포트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은 엑스포2에 6000이 들어왔으니까 엑스포1을 다시 XMP 1번에서 불러오면 6400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엑스포2는 6000이 됐고 엑스포1은 6400이 됐습니다. 근데 엑스포2 값이 이걸 아직 수정을 안 했으니까 410, 220, 190 이렇게 해주고요. 엑스포1도 엑스포에서는 얘가 410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수정하고. 야, 이거 XMP3도 있는데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그 같은데. 아무튼 엑스포 값을 엑스포1, 엑스포2를 둘 다 구워봤어요. 자, 이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고 세이브 글로웨이 6400 애프터 저장, 그리고 닫고 메모리 빈 읽기 된 상태에서 빈 불러오기, 그 다음에 애프터 파일 불러오고 로드 됐죠. 그 다음에 물리칩에 쓰기. 자, 쓰기 성공했다고 하니까 SPD 잠금 해제 누르고 잠깐 연결되는 거 기다리고, 자, 연결이 됐고 한번 리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셋 눌러서 셀렉트 올 89, 14, 15였죠. OK 눌러주고 확인. 한번 확인해보면 제대로 잠겼고요. 자, 엑스포가 제대로 적용이 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메모리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종료. 자, 부팅 됐고요. 글로웨이 메모리입니다. 지금 RFC2, RFC-SB 타이밍이 늘어난 거 보이죠? 이게 5600 클럭 베이스로는 615, 531이 각각 220 나노세컨드, 190 나노세컨드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좀 짜친다. 왜 1대2로 부팅이 되지? 이건 불칸보드가 이렇게 부팅 시킨 걸 텐데 아무튼 마저 보겠습니다. 엑스포 값을 넣어봤거든요. 이거 엑스포 제대로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여기 XMP 엑스포 옵션을 보면은 엑스포 1번, 엑스포 2번이 없네.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OC 탭에서 한번 볼게요. 메모리 세팅, 메모리 프로필을 엑스포 2번이 안 보이네. 엑스포 1번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6400으로 잡히는데 전압 왜 이래? 0.35V 뭡니까 이거? 타이밍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은 323939 이거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전압이 이거 아닌데, 전압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XMP도 XMP 1번을 골라보면 XMP 전압은 그대로예요. XMP는 정상이고 XMP 2번도 정상이고 XMP 2번으로 부팅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엑스포 값을 XMP에서 불러와서 그런지 전압이 지금 제대로 인가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XMP도 AMD에서 불러와지니까 이걸로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6000에 1대1로 잡혔고 타이밍은 이게 6400 메모리가 메인이라서 6400의 타이밍으로 그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XMP는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RFC2, RFC-SB도 제대로 풀려서 믹스드 모드로 부팅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엑스포가 지금 제대로 안 먹어서 한 번만 더 만져볼게요. SPD 에디터를 열어서 글로웨이 6400 애프터를 그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불러와서 엑스포 1번을 보면 요걸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엑스포 2는 왜 안 불러와지지? 차이가 뭔지 보니까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압을 1.35V를 쓸 거니까 135를 쓰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XMP 어떻게 돼 있지? XMP에서 135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엑스포에서도 135, 요것도 135, 그 다음 VPP는 180입니다. 1.8V라. 이렇게 세팅해주고요. 하는 김에 여기 있죠? 이게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30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6562 32니까 나누기 32. 그럼 333이죠? 요 사이클 타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33 곱하기 30 해서 9990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TRCD랑 TRP가 디폴트에서 39였죠? 이게 6400 베이스에서 39인 거라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39 나누기 6400 하고요. 그거를 6000으로 곱하면 RCDLP는 36이 약간 모자라요. 36 수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빵으로 38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39로 되어 있죠? 333 곱하기 38 12654예요. 그러면 요거를 12654로 바꾸고 나머지 값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1에도 요거 전압 설정 해주죠. 135, 135, 180 나머지는 바꾸지 않고 XMP2 요것만 좀 수정해볼게요. 요것도 1.35V에서 이 CL32라는 값이 6400일 때 32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그대로 XMP2에다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6000에 맞게끔 수정하면은 CL 값이 9990, 그 다음에 RCDLP가 12654 요렇게 3개 수정하고 XMP 이거 왜 안 바뀌었지? 잠깐
잠깐만요. 410. 이거 또 오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불러야겠습니다. 다시 불러왔어요.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요거 20190 그 다음에 CL 값이 9990 그 다음에 RCDRP가 12654 12654 이렇게 하고 XMP 1번은 얘는 제대로 수정돼 있는데 XMP 2번 얘 또 왜 이래? 언제 바뀌었지? 다시 불러올게요.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으면서 값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나 본데 여기 포커스가 안 가게 다른 데를 찍어 놓고 불러오니까 이제 될 것 같아요. 20190 CL 값을 9990 RCD를 12654 RP도 12654 이렇게 해주고 엑스포 1 값의 전압을 135 135 180 그 다음에 엑스포 2에서 이네이블 체크해주고 135 135 180 그리고 CL을 9990 그 다음에 RCD 12654 RP도 12654 나머지는 됐고요. 다 된 것 같죠? 이거를 세이브하죠. 애프터에 바로 저장할게요. 저장. 저장했으니까 SPD 에디터 열어서 다시 SPD 잠금 해제 커넥트 되는 거 기다리고 자 커넥트 됐습니다. 그러면 RSWP를 클리어 그리고 체크해보면은 클리어 됐죠. 그리고 닫고 여기서 메모리 빈 읽고 그리고 나서 수정한 빈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로드 됐죠. 물리칩에 쓰기 성공했고요. 그러면 SPD 잠금 해제 다시 눌러서 연결이 되면 Set 누르고 Select All 89 14 15 체크 해제 OK 확인 누르고 그리고 나서 다 됐으니까 닫고 참고로 지금 장착된 메모리를 수정한 게 아니라 지금 장착된 글로웨이 메모리는 X4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35V가 아니라 0.35V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메모리 말고 다른 하나의 글로웨이 메모리가 지금 SPD 프로그래머에 장착돼 있고 방금 그걸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정한 메모리로 교체해서 정상 부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XMP 풀고 디세이블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기 그리고 부팅되면 메모리 교체해 볼게요. 자 부팅이 됐고요. 메모리를 바꿔서 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세팅한 메모리고요. 일단 디폴트 5600에서 부팅됐고 RFC2, RFC-SB 이렇게 풀린 거 확인되고요. 믹스드 모드에서 부팅 잘 됐습니다. 그리고 CPU-Z를 보면은 X4 세팅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Enable 체크한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체크했더니 이제 X4-2가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XMP랑 X4 옵션을 잠깐 보면은 일단 전압이 1.35V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6000대에서 제가 CL30, RCDRP를 38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XMP 6000도 원래 이 타이밍이 아니라 32, 39, 39였는데 30, 38, 38로 바꿨어요. 이 6400의 CL32를 6000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돌리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마찬가지로 6400의 RCDRP가 39라는 수치는 6000의 38보다 더 타이트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 38, 38이라는 수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해 두면 AMD에서 만약에 맨컨 때문에 6400을 돌릴 수 없는 환경이다 혹은 6400으로 세팅을 하면은 1대2로 잡힌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요 6000을 사용할 수 있게끔 6000의 XMP 또는 X4 스펙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봤습니다. 개꿀이죠. 그러면은 아까 전압을 잠깐 잘못 넣었던 글로웨이 메모리를 좀만 더 수정할게요. DDR5 SPD 에디터 들어가서 오픈해주고 근데 방금 세팅한 거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쵸? 지금 애프터 요거죠. 요걸 불러오면은 잠깐 살펴보면 XMP2에서 지금 CL30, RCDRP 38로 세팅 제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4 세팅도 지금 보시면은 1.35V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4 2에서도 6000에 30, 38, 38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SPD 에디터 바로 들어가서 SPD 잠금 해제를 한번 하고요. 자 연결이 됐고 리드 한번 눌러보고 지금 89, 14, 15인 거 확인했고요. 클리어 RSWP에서 클리어하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고 메모리 빈 읽기 그러면 스캔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빈 불러오기 글로웨이 6400 애프터를 불러오고요. 로드 됐죠? 물리칩에 쓰기 눌러주고 쓰기가 다 끝나면은 SPD 잠금 해제 누르고 연결되는 거 잠깐 기다리고요. 자 연결됐고 Set RSWP 해서 Select All 누르고 89, 14, 15 OK 확인 누르고 제대로 잠겼나 보고 X 누르고 끝났습니다. 이걸 닫고요. 이제 메모리 두 개 모두 동일하게 장착해서 이 6000 세팅의 X4가 제대로 로드가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시스템 종료하고요. 자 일단
일단 메모리 2개 꽂아서 부팅은 했고요. 세팅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X4, XMP 2개씩 총 4개 나오고 있고, 전압을 보면 1.35, 1.35, 1.35, 1.35, 타이밍 6000에서 303838, XMP도 303838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슬롯 2번으로 바꾸면은 슬롯 2번에서도 전압 동일하게 1.35V, XMP X4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좋아요. 여기서 바이오스 진입해서 X4 6000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부팅 됐고 메모리 2개 잡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X4 2번으로 이렇게 고르면은 6000에 303838 확인이 되고요. 이걸 그대로 저장하고 나가기. 그러면은 전압을 1.35로 이렇게 바꾸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00에 1대1로 잡혔고요. 303838 1.35V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오버클럭킹을 해보고 나서 예를 들어 RCDLP를 36으로 조여봤는데 36에서도 잘 돈다. 그러면 이걸 36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대략적인 1차 타이밍 기준이겠지만 이 메모리가 가능한 수율 범위 내로 이렇게 세팅 값을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이거저거 수정하실까봐 높아심에 좀 드리는 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중에 이 A다이 초창기에 구매를 해서 XMP 스펙은 있는데 X4 스펙이 없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게 서린 정품 메모리입니다. 근데 그 메모리를 X4 세팅을 만들겠다고 여기 장착해서 이렇게 라이팅을 구우면은 아마 그게 아예 부팅이 안 돼서 AS를 보내면 모를까, 부팅이 되는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AS를 보내게 됐을 때 서린에서 이거를 부팅 시켜보고 나서 이게 X4가 있으면 안 되는데 X4가 있네 라는 인지를 하게 되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AS를 거부할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직구 제품 위주로 이렇게 세팅하는 건 괜찮겠지만 국내 정품 메모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에 AS가 날아갈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MD에서 쓰고 싶은데 옛날에 구매한 메모리라서 XMP 스펙은 있는데 X4 스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XMP 넣고 쓰세요. 어차피 값이 같은 값이 들어가 있고 같은 값이 바이오스에서 로딩이 되면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X4랑 XMP랑 명칭만 다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한 값이 들어가면 성능은 동일하게 나오니까 X4 세팅이 없다고 굳이 이거를 밀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MP도 돌아갈 만한 스펙이면 AMD에서도 다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텔에서도 X4 돌아가고요. 그래서 괜히 무리해서 스펙을 넣어놓고 쓰진 마시고요. 정품 메모리가 아닌 경우, 이거는 AS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 메모리에 한해서 이렇게 세팅을 조정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정품 메모리는 되도록이면 문제가 생기면은 센터에 보내서 AS 처리를 받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AS 처리 받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돼서 오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오늘 SPD 라이터로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이미 플레이시님이 하셔가지고 영상각이 나올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데 킹뱅크 메모리만 수정했으면은 그럭저럭 별 볼 일 없는 영상이 될 뻔했는데, 지금 이 글로웨이 메모리가 X4 스펙이 없어가지고 X4 스펙을 이렇게 넣어보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X4나 XMP 6000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타이밍 바꾸거나 혹은 전압을 수정하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영상각이 조금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 드릴게요. 킹뱅크 이슈 때문에 이 SPD 프로그래머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킹뱅크 제품에 문제가 되는 RFC2하고 RFC-SB 타이밍을 이 SPD 프로그래머로 수정하시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 만한 정도가 아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인터넷에서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이렇게 킹뱅크 메모리만 수정해 봤다, 이런 분들은 수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 SPD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필요가 없게 되신 분들은 서랍에 짱 박아가지고 방치하지 마시고 중고 장터에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킹뱅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물건을 이렇게 순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알리에서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해야지 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 또 타오바오는 사용 방법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송 방법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송비 나오면 추가 결제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오바오를 쓰기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알리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되도록이면 그냥 중고 장터에서 다른 분들이 다 쓴 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모로 테스트 해봤는데 판매자가 준 시리얼 번호로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인증을 했을 때 정상 동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셔서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리얼 번호가 뭐 개발자 쪽에서 폐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때 가면 또 그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다 쓴 SPD 프로그래머는 중고 장터에 올려서 또 다른 필요하신 분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